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난 해방이야. 날 올감했던 사슬을 끊을 수 있어. 이게 말이죠. 세기의 사랑이 끝난 순간에 한 여성의 한 말입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고 외치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술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쇼팽과 조르주 상대의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열정, 천재성, 그리고 그 끝없는 갈등이 어떻게 불멸의 클래식 명곡들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1836년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정말이지 물과 기름처럼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쇼팽은 섬세하고 내성적인 그야말로 귀족 같은 천재 음악가였고요. 반면에 조르주 상드는 6살이나 연상에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남장 차림의 시가를 뻐끔뻐끔 피우는 아주 급진적이고 거침없는 소설가였으니까요. 그럼 쇼팽은 이런 상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첫인상이 이랬답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여자야. 저게 여자란 말인가? 의심스럽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낸 거죠. 이러니 이 둘이 연인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으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애정 공세에 쇼팽의 마음도 결국 열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둘의 관계는 무려 9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쇼팽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걸작들이 쏟아져 나온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이 9년의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838년에 관계가 시작되고 둘은 마요르카로 떠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24개의 전주곡이 탄생하죠. 그리고 1839년부터 46년까지는 상두의 시골 저택인 노왕에서 함께 여름을 보내며 안정적인 시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1847년에 이 관계는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이 노왕 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드는 이곳에서 쇼팽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안식처를 제공해줬거든요. 연인이면서 동시에 엄마처럼 그를 보살피고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면서 오직 작곡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쇼팽의 천재성이 폭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준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걸작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빗방울 전주곡도 이때 나왔고요. 영웅 폴로네이즈, 장송 행진곡 같은 곡들도 다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냥 기교만 뛰어난 음악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그런 음악으로 한 단계 진화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안식처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단단했던 기반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내부에 쌓인 압박과 처음부터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결국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병약했던 쇼팽은 점점 더 상대에게 집착하고 질투했고요. 반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상드는 그런 쇼팽의 곁에서 지쳐갔죠. 쇼팽의 지병인 폐결핵을 돌보는 것도 큰 짐이었을 테고 상대의 자녀들, 특히 아들 모리스와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상드가 다른 남성들과 교류하는 문제까지 모든 것이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상대는 친구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7년 동안 나는 그와 처녀처럼 살았어요. 라고요. 이건 쇼팽을 간병인처럼 돌봐야 했던 역할에 대한 피로감과 그의 병실을 벗어나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되찾고 싶은 갈망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안식처였던 노왕 저택은 이제 편가르기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의 아들 모리스는 쇼팽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며 어머니의 관심을 뺏어갔다고 생각했고요. 쇼팽은 또 쇼팽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딸 솔랑주와 가까워졌죠. 이렇게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쇼팽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터질 게 퍼지고 말았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가족 간의 다툼이 어떻게 이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을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딸 솔랑주가 상대가 아주 싫어하던 남자와 결혼을 해요.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노왕 저택에서 엄마와 딸, 사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소식을 파리에서 들은 쇼팽이 글쎄 상대가 아니라 임신한 솔랑주 편을 들어준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던 거죠. 쇼팽이 자기 딸과 짜고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한 상대는 아주 냉혹한 편지 한 통으로 모든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잘 가요, 내 친구여. 사랑했던 연인에게 친구라니. 이 차가운 한마디로 9년간의 뜨거웠던 사랑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별 후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특히 쇼팽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숫자 2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쇼팽이 상드와 헤어진 뒤 살아남은 시간입니다. 단 2년이었죠. 두 사람은 헤어진 뒤 다시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지만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는 쇼팽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곁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드라는 버팀목이 사라지자 쇼팽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별 후 2년 동안 새로운 곡은 거의 쓰지 못했고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했고 무엇보다 그를 짓누른 건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파리에서 눈을 감고 맙니다. 그런데 쇼팽이 죽고 나서 그의 유품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조르주 상디의 머리카락 한 줌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고 해요. 상드는 해방을 외쳤지만 쇼팽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를 마음속에서 놓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 비극적인 사랑과 고통은 쇼팽의 불멸의 음악을 탄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대가였을까요? 위대한 예술은 과연 위대한 고통 속에서만 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